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또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비가 내렸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빗길도 우리 투자도 모두 안전이 요의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600선을 내어주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또 실적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별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종욱 전문가님 모셔서 바로 시장 시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한 주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네, 한 주 시황평은 미증시 하락에도 잘 버티는 증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날 이미 좀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이라서 찰시로 나오는 물량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주말 앞두고 리스크적인 면에서 특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다. 주말에 잠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미 좀 주말에 마무리 좀 되는 분위기고, 비트코인도 갑자기 급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갈지, 오락가락한, 그렇게 좀 주말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월요일 날 시장이 열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또 양호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었을 때 일단 코스피 지수 일단 금요일 날 흐름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본 시점이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직전에 이제 지지했었던 라인이었죠. 2,58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빠르게 오늘 좀 올라와야 저는 다시 한번 상승 시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다시 한번 2,58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2,600선이 중요한 라인이다. 지금 21선 자리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2,600도 중요한 라인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2,580포인트가 직전에 또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만 또 안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좀 안착을 했고 혹시나 또 내일 시장 미증시에 의해서 또 이 저점을 또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요일날 시장처럼 음봉으로 길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당분간 시장이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달 지나고 나서 7월 달부터 실적이 좀 하나둘씩 발표가 될 텐데 특히 대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 대부분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시장에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와줬을 때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우리나라가 8월달 넘어서 9월달 넘었을 때는 또 조정장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요 흐름, 시세만 좀 좋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뚫었을 때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셔도 좋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7%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아직 정고점 자리를 넘지 못했고 900선 자리도 일단 돌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또 이끌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실적은 다 괜찮아요. 양호한 흐름 나오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이상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7월 달에는 우리가 원하는 900포인트, 950포인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근에서 잘 지지만 해준다면 이어서 다음 주부터 또 한 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장에서 또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말 동안에 나왔었던 이슈 중에서 이 현대건설이죠. 이 현대건설이 6.4조 원, 사우디와 좀 공급 계약 체결을 좀 맺으면서 아침부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갭이 좀 높게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일단 직전에 저항대 역할했었던 41,000원 부분까지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저점에서 대량의 거래 터져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물량만 어느 정도 소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천천히라도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수주권을 따내는 게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이 뭐 바로 들어와서 뭐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건설이라는 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나오는 것 정도는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42,000원 직전에 이런 박스권 자리잖아요. 38,000원과 42,000원 이런 박스권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이게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여기를 잘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뭐 오늘 약간 좀 더 밀린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긴 흐름으로 건설업종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업종이라서 일단 해외 수주권에 대해서 자꾸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뭐 오늘은 이제 재료 소멸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라는 게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단기성으로 좀 올랐고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설 업종이 좀 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건설 장비들이 좀 필요해서 오늘 같이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아침부터 이런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좀 개인들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언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건설 업종이 올라갔었을 때 이제 건설 기계 쪽도 당연히 올라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든지 뭐 튀르키예 재건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적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이 수주권이 밀려 있어요. 지금 밀려 있는 걸 다 보내기도 바쁜 상황인데 어쨌든 실적적인 면에서는 양호한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건설 기계도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 자리 7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박스권만 좀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오늘 같이 이제 이슈 있는 날은 되도록이면 갭 뜨거나 뭐 슈팅 나왔을 때는 쫓아가지 않는 게 그렇게 좀 좋다고 좀 말씀 좀 드리기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 당장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만 이후 흐름 나쁘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주말 사이 또 오늘 오전 전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이런 이슈들 장 전에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건설주들과 건설 기계 쪽들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장에서 또 시그널 보내고 있는 다른 섹터도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었는데 일단 철강제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이제 30조 규모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시총이 큰 철강 쪽보다는 시총이 낮은 쪽이 자금이 좀 몰렸을 때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시총이 좀 작은 회사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철강이 오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장중에 또 슈팅이 나왔다가 좀 밀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 또 강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뭐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빨리 상한가를 만들어서 닫아버리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살 시즌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이제 뭐 서로 싸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일단은 요 4,000원짜리 지금 저항 먹고 좀 빠진 자리, 요 자리는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일단 요 3,500원짜리 직전의 저항선 라인 요 자리만 좀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좀 다시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 지금 몇 가지가 있었죠. 물론 이제 뭐 모듈러 관련주 쪽도 있었고 뭐 아스팔트 관련주 쪽도 있었고 뭐 지금도 이제 철강 쪽도 마찬가지로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전쟁이 좀 휴전이라든지 뭐 종전 분위기가 됐었을 때 철강 쪽, 그리고 모듈러 쪽, 그리고 뭐 아스팔트, 뭐 기타 등등 다른 이제 건설 쪽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어떤 이슈 끝났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한번 그때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큰 이슈 아래서 뭐 철강, 철도, 시멘트, 모듈러까지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도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네, 지금 최근 시장에서 흑연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었는데, 일단 상보가 대장으로 먼저 좀 올라갔었고요. 오늘도 좀 상보가 급등이 좀 나와서, 지금 뭐 한 3거래일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산솔루에타가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 흑연화 촉진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다산솔루에타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 통신 쪽 이쪽으로 좀 엮이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상승세가 좀 몇 종목들에서 나왔다가 좀 이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시 밀리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게 되게 좀 심리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로 정확하게 갔는지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저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나 정보를 좀 올려드리면서 지금은 이 종목은 어떤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슈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차트적인 자리는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또 손실을 보지 않는 거. 왜 물려 계시면 또 손절을 못 하시고 또 길게 버티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미리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것도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뭐 수익적인 면도 제가 오늘 또 잘 챙겨 드렸지만 이런 악재적인 면이나 재료에 대한 해석 이런 것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그런 걸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흑연 관련주로도 묶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통신 쪽 관련해서도 엮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나 이슈가 어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전문가님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석들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톡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슈와 테마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장 마감 후에 나왔었던 이슈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했고,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좀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충격을 좀 받은 것 같고, 일단 뭐 주주 먼저 배정을 하고 나서 실권주를 이제 공모주를 좀 넘기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고점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단 당분간 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종목이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시되. 이런 구간이 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재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좀 다시 반등을 해주면 좋고 갭을 메우러 올라오는 상승이 나오면 좋은데 좀 그 유상증자 금액 자체가 좀 낮은 편이라서 1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마 15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
시장에 의해서도 좀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금에 대해서는 뭐 물론 투자 자금도 있겠지만 채무 상환도 있어서 여러 가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좀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닌 전부 다 그 유상증자 금액 자체를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채무 상환도 어느 정도 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요즘에 뭐 CJ 그룹도 그렇고 SK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유상증자에 의해서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상증자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넓은 좀 긴 흐름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지금 비중을 실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종목들 비중을 좀 낮게 잡아가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8%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그널들 확인을 해봤고요.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 오늘은 주인공이 엑스게이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저희가 공략주로서 제시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SKT와 양자 암호통신 VPN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이슈 전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공략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CIS와 1승도 분석을 해보고 하나마이크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리뷰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신고가 만들면서 지금 고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4가지 종목 한번 리뷰 진행해 주실까요? 네,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저는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제 금요일 날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늘도 이제 거래 대금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좀 거래 대금 없이 양봉으로 계속 나와주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한번 좀 흐름 지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업종도 지금 많이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에서 반등 나왔을 때 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딱히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좀 돌파해서 전고점 자리 뚫어줬을 때는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상승 파동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상승 3파 정도까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로 5파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익 시장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는 22,300원 뭐 이 정도가 일단 고점인데 이 정도까지 이제 뚫어줬을 때 그 슈팅 자리와 거래 대금 그거를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보고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CIS는 글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직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는데 아마 내일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있어요. 충전소랑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때 아마 전고체 배터리도 이슈가 좀 됐었을 때 직전에 이제 14,000원 구간 이 자리를 한번 뚫어줄지 이런 저항대 자리를 한번 뚫었을 때 이렇게 좀 슈팅이 좀 나와주면은 이제 그때 차익 시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를 못 놓고 밀렸을 때는 일단 좀 물량 좀 빼주시고 좀 당분간 관망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슈 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승도 지금 LNG선 관련해서 좀 제가 조선주 흐름 좀 좋았을 때 1승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21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대량의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조정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한 상승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요 상한가 자리, 요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만 잘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는 못하더라도 한번 확인하는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날 잘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 터지는 날 이 물량 앞선 이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고 올릴지 아니면은 이렇게 또 윗골에 달고 좀 내려올지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윗골이 또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일단 치고 빠지는 걸 좀 잘하셔야 돼요. 오늘같이 이제 잘 지지가 나왔다가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더 올라갈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선주의 강세가 되는 날,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는 날, 일등이 또 같이 급등할 경우가 좀 높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은 조선주를 특히 이제 대형주 조선주들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엑스게이트 역시나 좀 양자암호 관련해서 오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요거 월요일날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보고서 좀 드린 거고요. 금요일날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원래 제가 이제 당일날 이슈를 공략할 때는 시장 흐름을 좀 보고 드리는데 오전장에 드리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시장이 갭상승으로 떴다가 밀렸거든요. 조금 낮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분봉으로 떴다가 눌렸어요. 그래서 쭉 횡보하다 이제 오후장에 2시 넘어서 이제 종목을 좀 드린 겁니다. 하방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좀 보고 여기서는 지지가 좀 잘 났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잡아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오후장에 매수를 좀 드려서 바로 오늘 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상한가를 찍었는데 뭐 차익실은 좀 나오면서 좀 밀렸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한번 오후장까지는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후장에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익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계속 좀 찾아서 물론 노란톡방에서도 종목도 드리지만 이슈도 계속 올려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 대한 차트적인 면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매가 최근 시장이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의 그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과 이슈들 체크해서 알려드리니까 뭐 실시간으로 못 보시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고 차트적으로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것만 공부하셔도 웬만한 수익률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평소 수익률보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나 뭐 테마주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략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좀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ISC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비슷해요. 지금 한번 거래 대금 이렇게 크게 터지고 나서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5만 원짜리거든요. 5만 원짜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어서 오늘 뭐 소폭의 상승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21선 자리를 안착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자리 좀 안착해주면 좀 좋을 텐데 오히려 좀 오늘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이렇게 반등만 해주고 오늘 만약에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는지 그거까지는 공략을 해볼 수 있어서 일단 ISC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이크론 오늘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번 반도체 뭐 장비 쪽이라든지 뭐 검사 장비 쪽이라든지 이쪽에 한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한 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크게 한번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 한번 크게 나와주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종목들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반등폭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종목으로 좀 보고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와 함께 공략주로서 ISC까지 지금 현재 급등 이후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좀 차트로서 확인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공략했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 방송이기 때문에 오후장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나도 한번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잡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이슈와 또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매매 절대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뭐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사실 네. 이런 장은 좀 불안불안한 빨간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전일 미국 증시의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좀 가격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스피 0.55% 그리고 코스닥은 0.6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현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와 매도가 큰 물량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말이즉슨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파생, 국내 선물 파생으로만 매수와 매도, 어떤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어떤 파생의 움직임에 따라 기관 쪽에서 현물이 자연적으로 매수 매도가 좀 나오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 약 2,650포인트가 매우 많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마켓 시그널 첫 방송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안 좋은 뉴스만 나올 거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시장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치고 오는 가운데 2,650이 매우 많이 중요하다. 거기서 조금만 더 치면 2,750. 그러니까 작년 하락에 대한 중간 또는 3분의 2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상당히 소화를 잘해야지 그다음에 뭐 2,800을 가든 3,000을 가든 할 텐데 그냥 시장의 어떠한 흔히 말하는 뻐꾸기들은 빠지면 빠진다, 오르면 오른다, 뒷북 어떤 코멘트가 달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어떤 뒷북 코멘트에 좀 시달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우리 시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결국 다시 우상향 올라갈 텐데 2,650 2,750 이 구간이 상단에 일단 중요하겠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하단에서는 약 2,510, 20, 30, 50 그러니까 2,500의 초중반 오늘도 보시면 저가가 2,562포인트였습니다. 저가가 그러니까 2,500 초중반 혹은 만약에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2,40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2,400 중반과 2,500 초중반 정도 레인지를 열어놓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하면서 대비책을 세우고 오히려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또 나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수급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서 저가 매수를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노란 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전장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한일철강입니다. 네,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철강 쪽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을 보시면 18%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28%까지 상승 보이면서 상한가에 가는 듯 보였지만 약간 밀리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철강주들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 중에서도 철강, 철도, 시멘트, 모듈러까지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텐데 오늘은 철강주들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또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계속 재건주가 이슈화되고 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산업만이 아니라 한 산업 내에서도 다양하게 테마 형성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산업과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반군,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반군의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혹시 좀 더 하는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좀 너무 쉽게 반군은 마무리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관련주는 상당히 이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시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눌림에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단타다라고 한다면 짧게 레인지를 잡고 들어가는 거 또는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는 바로 수익 창출을 못하더라도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등락을 감안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스윙적인 전략, 그러니까 단타는 단타대로 또 스윙은 스윙대로 어떤 투자 스탠스 전략을 좀 세우시고 가면 투자가 좀 더 매매가 좀 더 수월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일철강은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30조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도로나 또 교량 피해 규모가 약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약 3조 원 가량의 철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철강 중소형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 가운데 동사 한일철강부터 금강공업, 하이스틸, 현대 BNG 스틸, 또 금강철강, 구국철강, 중소형 철강주가 어떤 싸그리 또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일철강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이스틸이 좀 부각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일철강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소형주, 우리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출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영업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올해 1분기 역시도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보고 또 거기에 추가적인 이슈만 봐서는 안 되죠. 그 이슈에 대한 재료, 캐파까지 좀 체크를 하신다면 재건 관련주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좀 더 무궁무진하게 재건 관련주는 향후 좀 길게 바라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또 다음 전략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조정 시 오히려 또 신규 타점을 잡아보는 어떤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 긴 호흡이지만 그 안에서는 트레이딩 영역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앞으로 철강도 재건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겠지만 그 속에서도 상승과 하락 그 패턴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시그널 두 번째는요. 바로 S트래픽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차트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상한가를 보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틀째 지금 현재 숨고르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 패턴인데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지지 라인을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번 S트래픽에 대한 종목을 점검하고 또 차트, 기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차지 슈퍼차저인데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이어서 GM과 포드에 이어서 그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 회사까지 이제 테슬라가 구축한 이 슈퍼차저를 사용한다는 이슈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충전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가운데 이 S트래픽이
장중 이제 상한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트래픽은 그 교통 솔루션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와 자유주행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실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급성장,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그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하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 2차 전지가 아닌 그 배터리에서도 살짝 고개를 돌리면 결국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 가솔린이나 경유나 밥을 줘야 또 자동차도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도 역시 충전을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2차 전지만 너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배터리도 결국 충전을 해야 가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소 쪽도 살짝 고개를 돌려보면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는 거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엊그제 상한가, 이 6월 21일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나오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주가가 상승과 하락 계속 변동을 갖고 있지만 앞 저항 구간, 앞 흐름에 어떤 하락 흐름에 저항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에 상당히 대량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세력이든 어쨌든 쩐을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력한 매수세의 힘을 발판으로 앞 저항 구간대를 상한가로 그냥도 아닌 상한가로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상승 변곡이라고 할 수 있죠. 상승 변곡이 발생한 이후에 약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노란 톡방에서도 좀 언급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일단은 이번 주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라이브로도 좀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결국에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종목 이슈나 재료, 또 종목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10시에는 제가 종목 분석부터 또 공부, 특강할 시간을 또 마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노란 톡방과 이렇게 방송, 우리 서울경제 방송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매주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 10시에는 또 우리 노란 톡방 내에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좀 시간을 마련해서 종목 공부와 또 점검, 분석하는 특강의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제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 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와 기업 분석과 함께 차트적인 매매 전략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또 밤 10시에는 라이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시는 그런 방송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상과 방송들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장의 차트 시그널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보내고 있는 마지막 종목은 네오오토입니다.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이고요. 오늘 장에서 1.4%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월 10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후로 쭉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지난 목요일에 8%가량의 음봉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좀 지지를 확인을 하러 갈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월 10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건 이제 전기차 감속기 관련해서 자체 설계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체크하고 또 기술적으로 차트로 한번 제가 한번 포인트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건 네오오토라는 어떤 회사의 변속기 부품,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변속의 핵심인 부품인 피니어 기어 등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큰 부품 내에서 작은 부품들, 그러니까 자동차 변속기 부품 및 차세대 전기차 부품에 제조하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인데 그렇게 상당히 소형 주지만 해도
소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자 2020년 코로나 때부터 21년도, 22년도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역시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매출이 461억,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도 과거의 어떤 흐름과 대비해서 꾸준하게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아무리 단타 글쎄요 장중에 빠르게 치고받는 트레이딩 영역의 단타면 사실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그거보다는 이슈나 수급으로 기술적으로 사고 팔고 하시면 되는데 단 하루라도 보유를 할 것이라면 단기든 스윙이든 중장기적이든 가실 거라면 방금처럼 최소한의 내가 투자하는, 내가 사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그 종목의 어떠한 실적 그리고 물론 실적이 다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적 그리고 현재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가 안 좋아질 것인지 어떤 그런 향후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5월 10일에 또 역시 거래량과 상한가가 나오는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앞 전고점인 그러니까 2월 24일 윗꼬리 달고 내려온 물론 양봉입니다. 윗꼬리 달고 온 이 양봉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아랫꼬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거래량도 매우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2월 달에 이것은 이제 윗꼬리가 발생했다라는 건 뭐 차익 실현도 있었겠습니다만 앞 저항 구간대다 보니까 역시 앞에서 물렸었던 투자자분들이 탈출하는 혹은 역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타 및 단기였던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좀 밀렸죠. 그런데 밀리는 과정 속에 거래량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월 11일에 어떤 전기차 감속기 자체 설계 개발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역시 대량 거래량 동반 상한가가 나온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역시 나오는 가운데 이제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날입니다. 상한가가 나온 날 그리고 앞 저항을 뚫은 날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현재 가격대인 8,000원 중반. 지금 어제와 오늘의 기술적으로 저가는 8,410원, 8,39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8,000원 중반. 그리고 이 상한가가 나온 하단은 6,000원 중반입니다. 그럼 상당히 갭이 크죠. 그만큼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 폭이 크긴 합니다만 폭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하단에서부터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오토라는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을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등이 나오는 척하고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8,000원 중반, 6,000원 중반 그러면 중간은 한 7,000원 중반이 되겠죠. 요 구간 내에서의 내려왔을 때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내려왔을 때 뭐 그냥 미끌릴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구간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중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좀 턴할 때 잡는다던가 이렇게 이제 같은 매수지만 같은 종목 그리고 같은 매수를 공략하지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현재 네오토라는 종목은 이 상승 변곡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시간을 짧게 갔든 길게 갔든 우상향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치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목을 하루 이상 가져가려면 이런 실적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오오토 호실적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추세가 살아있다는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샵 0082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롯데 관광개발 네, 롯데 관광개발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1,890원 네. 30%요. 네,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단기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어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처음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혁 씨는 내가 텔레비에서 못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경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예, 이제 더 계속 활동을 할 거고요. 선생님, 네. 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궁금한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빠르게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궁금한 점 그게 있으실까요?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왜 빠지냐 이거죠. 누가 좋다고 했습니까? 한번 체크를 누가 해보시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샀더니 그거 아주 뭐 이제 저것도 지나고 이제 여름 되고 그래가지고 네. 또 관광들 댕길 거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투자하신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는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가가 항상 같이 맞물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롯데 관광개발의 어떤 실적을 빠르게 체크하시면 올해 분명 개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1분기에도 분명 적자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적자는 적자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올해 흑자로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령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주들이 소외될 때 일부의 자금을 가지고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은데 이 종목에 좀 예를 들어 목매달아 가지고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뭐든지 이제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내가 비중을 싣고 투자하시는 거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또 할 때 과감하게 또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야 수익도 쟁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은 분명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그동안의 적자였던 안 좋았던 어떤 실적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적자 폭이 줄어들고 또 잘만 한다면 얼마든지 올해 흑자 전환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진감래라고 그런 구간들이 다 겪고 나면 다시금 활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고진감래 기간은 좀 감안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월 중순 하단이 약 10,000원 정도인데 이 10,000원만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다시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위로 12,000원대 구간을 빠르게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 나오면 더 좋죠. 어떤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12,000원대를 소화하면 좀 더 수월하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이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6651번님께서 LNF 26만 원의 10% 비중입니다. 매수가를 살짝 밑도는 모습인데요. 2차전지 대표 대장주입니다.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떨지 양극재 관련주들도요. 자, 그럼 2차 전지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중순에 하단이 깨지지 아니하면 뭐 작게 가든 약하게 가든 강하게 가든 계속적으로 반등세는 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월 중순에 최고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갈 거냐 그것은 물음표 퀘스천 마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못 간다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많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계속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꾸려갈 텐데 가격 조정이냐 혹은 기간 조정이냐. 그럼 기간 조정은 우리가 주가라는 게 변동이 좀 적기 때문에
시간을 인내하고 갈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유념을 하셔서 좀 단기로 갈 건지 스윙 중장기로 간다면 비중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대에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망, 또 맑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종목별 혹은 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수와 매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대응 전략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략적인 좀 이런 전략들만 세워봤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과 함께 오늘 10시에 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수익률과 가치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